자기가 주어진 일은 생각보다 손이 빠르고 잘해요. 거기까지 끝. 금요일날 5시 반쯤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보고서 딱 보내놓고 끝. 이게 이제 요즘 내가 특징인데 점권도 엄청 많아요. 20대인데 완전 꼰대 레벨의 멘탈리티를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회사가 작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 하잖아요. 사무직만 할 수도 없고 외부 또 영업만 할 수도 없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제일 잘 됐거든요. 직장 생활에 관련돼서 질문이 많으시다 해서 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인 윤덕환입니다. 트렌드 책 쓰고 있고요. 16번째 책이 나왔네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일을 잘 못한다. 특징이 뭐냐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해요. 분명히 저건 지적을 받아서 문제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거를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반면에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죠. 누구든. 반복해서 실수를 안 해요. 그 중간에 어떤 특징이 있냐고 보니까 사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오면 실수가 있을 거라는 걸 감지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리서처 연구 부서 쪽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 확인 같은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틀리면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그런데 수치 확인도 이게 선수들이 하는 거랑 초보자가 하는 거 달라요. 초보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살펴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보죠? 완벽한 것 같죠? 아니요, 또 나옵니다. 선수들은 어떻게 보냐면 목차만 따로 쫙 한번 끝까지 보고 거기서 실수를 찾아내고, 두 번째는 본문 안에서 찾아내고, 세 번째는 본문 안에서 자주 실수 나오는 것만 따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프로세스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베테랑과 초보자의 차이고,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일머리가 좀 없는 친구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같은 잔소리를 계속 듣죠. 그게 이제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하면 이 일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놓쳐요. 이건 사실 일이 조금 진행되다가 몸에 배는 습관인데, 지금 2030 세대들 중에서 일 경험이 짧은 분들의 공통점들이 자기가 주어진 일은 생각보다 손이 빠르고 잘해요. 거기까지 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요일날 5시 반쯤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보고서 딱 보내놓고 끝. 이제 정리하고 퇴근. 이게 이제 요즘 내가 특징인데, 요게 생각보다 일머리가 조금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오류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 받는 사람이 이걸 언제 확인할지 그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은 5시 반에 보내죠? 문자를 보냅니다. 필요하면 통화도 해요. 그래서 이 메일이 확실하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요. 첨부 파일이 빠졌는지도 확인해요. 소통이 다 됐는지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기 일이 완료됐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완전 프리랜서가 아닌 한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인식하는 친구들이 베테랑이에요. 20대, 30대 초기에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일이 완료된 게 일이 종결이 된 게 아니에요. 요게 연결된 사람들과 소통이 다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여기 일머리가 조금 부족한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실제 일의 현장에서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점권도 엄청 많아요. 20대인데 완전 꼰대 레벨의 멘탈리티를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실제로 일을 잘하는 베테랑이 일을 하는 방식하고 초보자들이 일을 하는 방식하고가 좀 다르죠. 베테랑은 기본적으로 일이 몇 사이클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넘어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넘어가고, 일을 실제로 어떻게 도약하는지도 알지만 베테랑들의 차이는 일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선배들이죠. 베테랑과 초보자의 차이는 연령보다는 일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 있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들고, 그게 이제 통상 40대가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베테랑이 많은 건데, 요 차이는 일의 목적성을 파악하는 거에 인식할때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을 팀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또 좋은 책이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거기서 이제 팀으로 책을 쓰면 따다닥 나눠가지고 다 해요.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좀 느리게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베테랑이 빛이 납니다. 베테랑은 빨리 끝나죠? 비어있는 역할을 찾아요. 거기서 지금 다 이거 몽골수를 바쁘네? 내가 손이 비었으니까 이제 그럼 내가 먼저 주석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줘야겠다. 이걸 찾아서 미리 보고하고 해요. 미리미리 그걸 찾아서 해. 그런 분들이 순간 대처 능력 좋은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회식하기로 된 그 장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거기 다 몰려오는데. 급하게 그 자리에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문을 닫았는데 상 중이라고. 그래서 그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면 예약했는데 이 손님 어떡하죠? 라고 한 다음에 가까운데 상인을 그 주인이 알아봐 줬어. 그래서 그 가까운 데로,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예약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일 잘한다.
목적이 있고 거기에서 빈 역할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없다고 일을 못한다고 하긴 어려워요. 이런 베테랑을 만나면 그 후배들이 일을 많이 배우죠. 일을 보는 관점도 아주 좋아지고. 근데 지금 2030은 조직 안에서 또는 팀에서 하는 일에서의 성과나 여기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좀 부족하고 자기 일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빠른 이득을 얻어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들이 훨씬 강해진 하나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팀에서 매번 어떤 식의 프로젝트가 끝남으로써 얻는 아웃풋이나 여기서 희열감이 중간중간에 작아서 제가 이제 직장 경험이 조금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만족감이 생각보다 되게 지탱해 줍니다. 아, 이 일에 의미가 있구나. 왜 가끔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형사 집단에서 팀워크들이 엄청나잖아요. 사건을 해결할 때 막 팀원도 움직이면 보는 관객들도 같이 응원하고 이게 하나의 사건이 완료가 되면 같이 막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그런 게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성과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희열감이 개인이 어떤 경제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희열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거든요. 일이 주는 선물 같아요. 감정의 선물. 임원이 되면 달라지는 게 일의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임원들은. 근데 직원들은 일의 과정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생기냐면 팀원들은 팀장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원들은 자기가 성과로 평가받아야 되니까 이거가 애들 다 징징거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데 들어줘야 됩니다. 일의 평가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회사마다 평가랑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랑 이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부서 있죠. 영업부서는 회사도 매출이 중요하니까 영업 성과나 매출이 중요하니까 이게 딱 잘 붙어요. 무슨 얘기냐? 영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징징대는 건 케어를 해줘야 돼요. 미스매치가 안 나요. 문제가 뭐냐? 재무 쪽이나 비마케팅 부서나 인사 부서. 회사는 매출 올려야 되는데 이쪽은 해도 티가 잘 안 나잖아. 근데 여기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는 성과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미스매치가 나는 거야. 여기서 이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이사님이나 여기 성과를 평가받는 분들이 케어를 별도로 해줘야 돼요. 영업부서는 의미부여를 안 해줘도 지들이 알아서 의미부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회사 매출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들은 의미부여를 해주기도 쉽고 스스로도 의미부여가 돼요. 자, 비영업부서, 회사 매출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부서는 의미부여를 개인적으로 해줘요. 이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는 심지어는 개인 삶에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이거 빠져봐. 애들 다 나간다. 평가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하는 게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정성적으로 중요한 의미인지를 굳이 해줘야 돼요. 이러려면 리더가 약간 인문학적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임원들이 이걸 놓쳐요. 자기가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인식하는 바람에 애들을 성과로 짜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사가 작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 하잖아요. 사무직만 할 수도 없고 외부 또 영업만 할 수도 없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려면 직원들의 동선에 맞게 회사 시스템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외부나 지방 출장 같은 데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자꾸 결제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회사가 작을수록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이걸 다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바일 환경에 잘 맞춰주게 할 수 있게 하면 최적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이게 결제든 여러 가지가 모바일로 쫙 붙어 있는 시스템이 사실 하이웍스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이메일 시스템을 하이웍스 쓰긴 합니다. 이게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잘 돼 있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이웍스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거. 재택근무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자, 전자결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주 품위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가 바로 뜰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 사장님이 승인하셨네. 뜨면 여기서 바로 결제하고, 그러면 여기서 결제 결과가 재무팀이나 바로 전달이 되겠죠. 사실 이게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문서는 꼭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제 신속성이 엄청 빨라지죠. 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훨씬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서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문서 양식이 많아요. 여기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양식함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근무계획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재택근무할 때 가장 편리한데 재택근무의 가장 큰 취약점이 애들 노는 거 아니야?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은 실제 그날 오전과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어떻게 근무할 건지가 계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 여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장 근무 신청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근무한다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죠. 휴가도 제가 장기 출장 중이거나 이러면 급하게 휴가를 내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직증명서까지 품위서, 수주 품위서, 업무 연락, 공문, 지출결의서, 아마 조직 내에서 생활하실 때 쓰는 문서 양식의 90% 이상은 다 여기 있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 문서는 여기 없으면은 특이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 임무 이런 거. 그래서 이걸로 활용하시면 양측에서 절대 다수를 활용하실 수 있다. 자, 여기서 그런 거 있어요. 인사 기능에 들어가 갖고 휴가를 내가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 얘네들이 휴가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인사에 들어오셨죠? 쭉 내려보시면 여기 기본 설정 기능에 들어가셔가지고 쫙 나오죠. 실제로 얘네들이 휴가가 몇 년 차가 얼마나 휴가가 지급이 되는지를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웹상에서는 이렇게 관리자 기능까지 포함되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해야 돼요. 보통은 로컬 베이스로 ERP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관점에서 이렇게 바로 보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을 때 아마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관리자 입장에서 실제 직원들이 얼마의 연차가 있는지도 중요한데 아마 휴가를 관리해야 되는 팀장이나 부서장들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분기나 반기나 연간 단위로 회계연도가 끝날 때쯤 되면 휴가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현금화해야 되는데 이 회계관리나 전사적으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연차 촉진을 보통 하도록끔 팀장이나 부서장들한테 하는데 어떻게 쪼야 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연차 촉진 관리.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연차를 얼마 썼는지를 한 번에 보고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며칠 전부터 알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다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촉진을 알림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이웍스 여기 보시면 되게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회사면 그 계약이나 서류 챙기기가 어려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개개인들 있죠. 이분들한테 한 번에 동일한 계약서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한 번에 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장점입니다. 자, 모바일로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약 3분간 제가 직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화면이 나가죠? 보여드릴게요. 거기 모바일 여셔가지고 로그인 하십시오. 그럼 왼쪽에 쭉 내려가다가 줄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누르시고 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제권자 설정하시고 휴가 날짜 결정하시고 해가지고 휴가를 신청하시면 자, 팀장님이 그거를 바로 받아봐요. 모바일로 받은 다음에 휴가 신청자 누구지? 기분이가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해야 돼요. 바로 결제를 누르고 승인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 가능해요. 여기 그 하이웍스는 시스템 상의 장점이 일단 쉽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콘을 보시면 여기 메일, 게시판, 메시징, 전자세금 계산서, 일정, 공용 메일, 주소로 예약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제가 50대거든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오피스 관리부터 뭐 전자세금 계산서, 메시징 이쪽에 다 있어요. 저는 사실 요 일정 기능이 있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일 한번 볼까요? 메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여기 환결 설정에서 뭘 쓰냐면 서명도 하지만 외부 메일 가져오기 한 다음에 몇 가지 메일들을 여기로 다 담거든요. 워낙 이 사실 하이웍스 메일의 보안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메일 관리를 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편지하면서 기본 설정이나 암호 메일 설정도 있는데 편지함 관리한 다음에 여기 메일을 따로 몇 개 함을 분류해가지고 제가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용 메일, 내부 저희가 한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되니까 그 메일 직원용으로 주고받는 메일은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메일을 가져와서 여기서 한 번에 다 관리합니다. 메일 용량 관리나 사실 스팸이 너무 잘 걸러져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고 강력함 때문에 사실 메일을 활용하기 아주 좋다. 그건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게 하이웍스가 이 안에 웹상에서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걸 다 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예약 기능입니다. 예약 기능 들어가시면은 회의실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많습니다. 많은데 회의실 때문에 예약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회의실을 예약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 일정 시간 차 있다거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용 자산 있죠? 법인 차량이 어디 비어 있다.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도 강릉하고 제주도에 이제 법인 콘도하고 이쪽에 있는데 이거가 예약 현황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언제 비어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디테일을 보면 사실은 어디까지 회사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건지가 아마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실을 제가 예약 한번 해볼게요. A1으로 예약을 9시에서 9시 반까지 되네. 예약했습니다. A1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기왕에 하는 거. 콘도. 제주도로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회의실이 아니라 콘도, 제주. 예약을 14일로 그냥 할게요. 회사니까 워크샵으로. 워크샵처럼 정처불명의 단어가 없어요. 진짜 워크를 하는 워크샵은 잘 없죠? 야, 예약도 됐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회의실, 그 다음에 회사의 자산, 뭐 법인차랑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설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것이 언제 또는 누가 사용 주체가 되는지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일을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해야 되거나 홍보나 마케팅 쪽에서 뭐 영상을 주고받거나 할 때는 이게 용량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하이웍스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접근 권한이나 아니면 사용자들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이 상당히 무거운 용량의 파일들을 드라이브를 활용해가지고 보안도 설정된 채로 주고받고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요거 한번 꼭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운영할 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직원 간의 관리도 잘 안 되고 회사 와서 로컬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걸 통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이웍스가 가장 최적의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쪽을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누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오히려 그 시간과 여러 가지 비용을 아껴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일의 내용을 디벨롭하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옆에 더보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하이웍스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기회가 아니라 이게 무려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민감한 시기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